자, 이번 시간에는 메세 소리를 해석한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읽기의 네 갈래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가지 방법. 자, 시 읽기의 네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작품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또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다음 세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네 번째는 여러분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시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해석하는 부분을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석시에서 보면 길게 쓰인 시들도 있고 짧은 시들도 있습니다. 뭐 두 줄로 쓴 시도 있고요. 요즘 선생님이 백석시를 감상하는 재미에 빠져서 시를 여러 편 감상을 하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쉽게 쓰면서 감동을 주는 자신의 눈에 비친 사물들을 이렇게 회화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시 표현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세소리 시는 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왜 메세소리의 그 본문에는 새와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메세, 산새 소리의 청각적 심상, 새소리, 청각적 이미지와 명태의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시 해석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시 해석의 관점. 자, 그 다음에 메세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시간, 적막한 시간.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가슴에 고드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낀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낀다.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예전에 되게 이제 깊은 산골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밤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저녁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속적새 소리 같은 그런 산새 소리가 울리는데 굉장히 그 맑으면서도 쩌렁쩌렁 울리면서 먼 곳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 산골에 있으면서 선생님도 멀리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지. 그러면서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시인도 여기가 항구도시라고 또 어디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함흥 항구도시에서 교편을 잡은 적도 있거든요. 백석 시인이. 그래서 자신이 고향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산새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외로운 감정을 시로 표현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시 해석 중에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독자의 경험에 의한 해석.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산골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그렇게 해석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시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시를 요즘 필사를 하면서 시를 이렇게 감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를 읽었던 적이 있었던가, 공부를 한 적이 있나,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서 뭐 서정시다, 서사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낸 거잖아. 그래서 그 단 한 줄의 시를 읽고 자신의 어떤 그 시인과 감정을 같이 공감한다든지, 우리가 연설문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굉장히 명료하고 뚜렷하게 뭔가를 내용을 전달하잖아. 그런데 시는 그냥 자신의 어떤 느낌으로 느낌을 전달한다. 예.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바라보고 느낀 것들을 감정을 공유한다. 예,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시로 표현했다. 물론 뭐 소설 같은 거는 조금 소설은 어떤 상상의 재미가 있잖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것을 느꼈고, 그것을 독자가 읽으면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거, 그게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에 비친 그 명태를 보면서 또 그 명태의 꼬리에 얼음이 있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어떤 다양한 인간들과 인간들의 어떤 사건과 사건으로 얽혀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쫓아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걸 보는 그런 재미가 있지. 그런데 시는 간결하게 어떤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같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그 시를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 위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런 어떤 주관적인 감상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렇게 시를 가슴으로 읽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석, 시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굳이 같이 그렇게 뭐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느끼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인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쵸? 이거는 시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산학교를 거쳐서 일본에 유학도 갔고 가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함흥 이런 그곳에서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그가 보는 모든 것, 그가 듣는 모든 것은 시가 되었다. 여기서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습 또 그러하다 라고 감정이입을 한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을 달고 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울고 있다, 외롭다, 슬프다 그런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겨울의 그 햇빛은 원래 좀 차갑게 느껴집니다. 더더욱 자신은 서러우면서 차갑다 이런 표현을 하였다. 자, 여기 보면 백석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식민지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시대적 배경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시인의 삶, 작가의 삶에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지. 그래서 시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식민으로서의 슬픔으로 해석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넣는 각자의 이야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야기죠. 나만의 해석.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독자는 어릴 적 건넌마을 혹은 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렸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외롭고 쓸쓸했던 감정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돌아오지 않는 애인, 헤어진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림,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것들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사 들을 때 가사 속에서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것처럼 시도 노래처럼 자기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부분을 즐기면 될 것 같아요.